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정부회계감사론 제 1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 1장에서 다룰 주제는 회계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회계, 부기, 경리, 기장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각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라고 하면 영어로는 account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하는 거죠. 걔가 계산하는 거죠. 모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빚이나 물건값, 월급 따위를 치러주는 것도 회계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바와 같이 3번 개념에 의해서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경제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 이게 뭐예요? 회계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ccounting 또는 accountings라는데 the system of recording and summarizing business and financial transactions and analyzing, verifying, and reporting the result.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Work done in accounting or by accountant. 그러니까 어카운팅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accountant. accountant를 한국말로는 회계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부기라는 의미는 뭐고 경리라는 건 뭐냐? 부기라고 하는 거는 부기, 장부에 기록하다. book keep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도 불러요. 결산 절차를 거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소극적 개념의 회계를 부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기는 과거 중심적인 개념이고 화폐거래 중심입니다.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계는 이거하고 좀 더 다르게 더 넓게 봐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 분석, 전달하는 기능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부기라고 하면 과거 중심의 개념인 반면에 회계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결정, 의사결정을 위한 미래 결정도 포함한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판단하고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도 계산해내는 비화폐적 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회계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리는 사전적으로는 일을 경영하고 관리함을 경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서의 측면에서 볼 때는 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을 맡아보는 사무, 그 사무실에서 하는 일 중에 돈의 출납을 담당하는 사람을 격리직원, 격리부, 그 담당 부서를 격리부, 격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그렇다 하시는 것. 그러니까 부기나 기장이나 비슷한 표현이고 격리는 아까 그 부서라든가 그렇게 돈을 따지는 것이고 회계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회계를 공부해야 하는가? 모든 일에는 사업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정의연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모금한 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데 나가는 곳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 투명하지 못한 것이죠. 정의연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적당하지 않은 곳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원이 다시 또 문제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와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투명하게 오픈되어야 바람직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왜 회계를 공부해야 하는가?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 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 쪽은 아까 이야기한 기장하고 비슷해서 주로 과거에 대해서 따져서 기업의 이해관계자, 즉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출자자, 채권을 산 사람, 채무자, 미래 투자자, 또 일반 국민에게 기업의 경영 현황을 정해진 회계 원칙에 맞추어 기록한 문서로 공표하는 것을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주인 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기업체라든가 여기는 주인과 다르게 공무원도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과 다르게 공무원이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리인의 책임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어카운팅, 회계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회계는 이 내부에서 살펴보는 그 목적으로도 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적표죠. 일종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숫자로 딱 체계화된 성적표가 나가잖아요. 성적표가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회계도 일정 기간이 끝나면 결산이 끝나면 이 재무회계 장부가 나가게 됩니다. 이 재무회계 말고 관리회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이렇게 하는데 기업의 경영자가 내부적으로 투자 결정 등 경영 관리를 위해 회계 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경제론에서 배운 비용 편익 분석, 또 공공재정 분석에서 배우는 비용 편익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투자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관리회계라고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라고 부르고 이것은 이 정보를 바깥에 내보내지 않아요. 그냥 기업 내부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야기한 재무회계, 관리회계 말고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런 개념도 있는데 원가회계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또는 제품이나 상품의 원가가 얼마일까 하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또는 패드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요거를 숫자로 만들어내는 거를 원가 회계라고 하죠. 그럼 삼성전자가 그 원료가 되는 반도체는 어디서 가져왔으며 플라스틱은 어디서 가져왔으며 그 패드는 어디서 가져왔으며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아 삼성전자 이거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구나 계산해내는 것이 원가 회계라고 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대리점 있잖아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의 원가는 얼마일까 이런 거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가와 또 부가가치세 전체에 이 지금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샀다 그러면은 그 중에 10%가 10%가 부가세가 붙거든요. 그 부가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가 어디서 바깥에서 사온 것 재료비로 사온 것 이게 원가가 될 수 있죠. 그것만큼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게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이제 원가 회계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 다음에 tax accounting 세무회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 및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세무회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해가지고 25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내가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세무회계
회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계의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말하죠. 기업이 돈을 쓰고 받은 이것들을 정리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프린시플, 회계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데 우리가 만든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프린시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인데 캐시 어카운팅, accrual principl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캐시 어카운팅 프린시플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해도 경제적 거래가 하라고 하는 거는 불이 나서 집이 탔어요. 재산이 없어졌잖아요. 이거 경제적 거래예요. 우리는 거래라고 생각하면 누구와 뭐 주고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연과 하여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도 거래예요. 그러나 현금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는 현금이 오고 갈 때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부 쓸 때 현금 출납부로 쓰잖아요. 이거는 현금주의예요. 반면에 현금이 수반되지 않아도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제적 거래를 모두 기록하는 그 원리는 발생주의 회계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런 개념을 쓸 텐데 현금은 오고 가지 않았지만 외상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판 사람은 외상 매출금이고 내가 그 물건을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 매입금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생주의에서는 기록하지만 현금주의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이 오고 가지 않는 다양한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를 채택하면 좀 더 정확한 비화폐적, 비현금 거래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식북이냐 복식북이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단식은 싱글, 탁구할 때도 어? 싱글 매치죠. 복식은 더블 엔트리. 둘이 양쪽에 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식북이는 장부의 한쪽 면만 기록하는, 즉 현금 출납이라고 하면 얼마 들어왔음, 얼마 나갔음. 가계부 작성하는 원리는 단식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복식북이는 탁구를 반쪽에서 양쪽으로 하는 것처럼 한 개의 경제적 거래를 두 번, 복식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는 방식을 복식북이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 쓰는데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쓰고 나면 왼쪽의 합과 오른쪽의 합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맞춰봄으로 인해서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현대의 회계는 복식북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쓰는데 왼쪽 변은 차변, 데빗, 오른쪽은 크레딧,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거 할 때는 차변이 왼쪽, 대변이 오른쪽 하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차변, 데빗, 크레딧.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는 오른쪽에 신용이잖아요. 여기는 부채예요, 기본적으로.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데빗은 이것도 빚을 내는 건데 빚을 내는 것이긴 하지만 이거는 자산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산이라든가 비용은 차변 왼쪽에 기록하고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모든 거래가 왼쪽, 오른쪽에 한 번씩 기록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식북이의 장점은 두 번 기록하기 때문에 잘못 기록한 것을, 즉 오류를 자동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는 기업 회계의 원리, 정부 회계의 원리, 비영리 단체 회계의 원리. 그래서 각각마다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의 회계는
주식회사 등의 외감법이라고 하는데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서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만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장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회계, 우리가 행정학이니까 정부회계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기는 국가회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이 법의 규칙인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기획재정부 부령이 있어요.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할 때 행정법에서 이걸 따라서 국가회계를 하고 지방회계는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이건 행정안전부 장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기록을 규칙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비영리단체, 시민단체들이죠. 여기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만든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준이 빠졌네요.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목 제목에 정부회계 감사론 그랬는데 회계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라고 하는 건 영어로 audit 하고 우리나라 감사원이 있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감독하고 검사함. 여기 감사의 조사할 사자하고 일사자하고 다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일사자는 법인이나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사하는 상설기관, 상인감사, 비상인감사 이럴 때 사람을 지칭하는 일사자고요. 여기는 요때다가는 조사할 사자가 들어갑니다. 이 감사의 유형에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가 있어서 회계장부가 제대로 잘 작성되어 있는지 이거는 주로 누가 보게 되냐면 공인 회계사들이 보게 돼 있어요. 직무감사라고 하는 거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는 직무감찰, 암행어사처럼 몰래 가서 진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것이 직무감사 또는 직무감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감사원은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정말 힘이 있는 거는 요거죠. 직무감찰. 감찰 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발벌 떨죠. 그래서 회계감사는 그냥 그 기록된 장부만 제출하면 되는데 직무감사는 다 불려가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audit이죠. A formal examination of an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account or financial situation. inspect 하는 거는 to view closely. 깊이 살펴보는 거죠. In critical operation, look over 이렇게 살펴보는 거를 inspec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회계감사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회계감사는 한 기업이 장부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회계를 담당하는 내부의 사람이 있어요. 내부에서는 조직 내부에 감사인을 두어가지고 상인감사나 비상인감사를 통해서 내부 감사를 하고 외부 아까 외관법에 의해서는 반드시 제 바깥에 있는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회계장부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러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받아서 감사 보고서를 외부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우리가 사용하는 회계감사의 기준에는 기업은 기업 회계 기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제 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International IFRS라고 하고 이걸 한국에 적용한 거는 KIFRS 이렇게 부릅니다. 정부는 국가 회계 기준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 회계 기준을 사용하면 되고요. 비영리 조직 공기업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감사 후 아까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가 회계장부를 다 살펴보고 적정하다 그러면은 적정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과 비교할 때 중요한 왜곡이 없으면 이런 때는 적정 의견
그리고 특정 부분에 왜곡이 있으면 그럴 때는 한정 의견. 완전히 잘못됐어요. 장부가. 그럴 때는 부적정 의견. 그리고 이 보고서가 너무 엉터리라 아예 검토할 수 없어. 그러면 의견 거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그 회사는 상장 폐지를 해서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하도록 아까 이야기한 외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백화점에 가면 그 창문 안에 이쁜 옷 입은 마네킹이 있고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마찬가지로 회계장부를 완전 화장빨로 잘 해가지고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분식이라고 하는 게 분을 칠하는 거예요. 분을 가식적으로 분을 칠해서 가짜로 만드는 그걸 윈도우 드레싱 세틀먼트라고 하는데 회사의 실적,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려고 장부 기록을 조작하는 것. 이것을 분식이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주가를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호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일종의 이제 일기장도 비밀 일기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장부 따로 놓고 바깥에 보여주는 이중 장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ccounting fraud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cosmetic accounting cosmetic이 뭐예요? 화장빨, 화장한 분식 회계라고 이렇게. 그래서 재고 자산을 부풀리거나 가짜 외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가짜로 한 것처럼 매출 전표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액과 자산을 부풀린다든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너무 작게 기록한다든가 그리고 단기 채무를 장기 채무로 잘못 표현. 아까 이야기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서 이렇게 잘못된 회계장부를 만드는 것은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역분식회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Reverse window dressing. 윈도우 드레싱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것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회사들은 너무 좋은 거를 안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실적이 너무 좋은데 안 좋게 보여.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을 때는 실적이 안 좋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역분식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영업권을 축소한다든가 당해 연도의 이익을 차년도로 이월시킨다든가 차년도 발생 예정인 비용을 현재 연도로 간다고 이런 것들 다 역분식 회계. 그래서 이런 이제 분식회계도 역분식회계도 일종의 분식의 하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형사법에 의해서 외부감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그것을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니네들 이런 법을 어겼으니까 업무 정지를 한다든가 일정한 과태료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분식회계 때문에 망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 우리로 따지면 SK, 뭐 GS와 같은 그런 큰 에너지 기업이 자신에게 발생한 어? 부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장부에는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껍데기 회사인데 굉장히 건실한 회사처럼 나타난 거죠. 이거 누가 밖으로 고발하기 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내부 고발자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앨런은 껍데기 회사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앨런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앨런을 회계감사했던 그 회계감사 법인도 망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해외에 가상회사를 차려놓고 매출이 엄청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주가를 올렸어요. 그러나 결국 망했죠. 옛날에 3대 그룹, 삼성, 현대, 대우가 3대 그룹이었어요. 근데 대우가 망한 경우도 해외에, 예? 해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실채권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우가 껍데기 회사였는데
망할 회사였는데 그것들을 한국 내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망하니까 한국 투자자들도 다 손해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식회계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연결 재무제표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회사 있잖아요. 어? 그 밑에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걸 자회사라고 하는데 그 자회사의 실적을 모기업의 재무제표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연결 재무제표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부실 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임을 공고하고 또 회계사라든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회계사가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나라 같으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제1장 강의는 회계란 무엇인가에서 또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면서 또 나름대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면서 요즘은 챗 GPT가 있으니까 챗 GPT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용어들은 정확하게 알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제1장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대면 수업 때 만나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